네,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세션은 청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단절, 그 의미와 극복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진 통역기를 착용해 주시고 한국어 통역 서비스는 3번, 영어는 4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이신 박창욱 님께서는 사단법인 대우세계 경영연구회 상근 부회장님이신데요. 우리 박창욱 부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우세계경영연구회 박창욱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 뜻깊은 발제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부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포럼에서 새로운 화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제가 발표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 순서대로 패널들이 올라와서 자기의 견해나 혹은 또 살아왔던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직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플로우에도 한번 질문을 드려서 받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대학 특히 청년기에 코비드 19으로 인한 교류 단절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게 이제 저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세션을 준비를 발제를 했고요. 그 의미와 극복의 어떤 모티브를 찾자고 하는 게 의도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대졸자하고 같은 시각으로 보면서 업무를 시키고 관계를 맺을 때 생겼던 충격이 의외로 크다는 것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격, JDC하고 인연을 맺었고 또 오늘 이 온 멤버들이 이런 인연 때문에 모였다는 걸 좀 소개드리는 건데, 제가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한국 기업으로서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을 했던 대우그룹 그 출신들이 모여 만든 공익법인입니다. 여기서 청년들을 뽑아서 가르쳐서 동남아 지역에 가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직업을 갖고 창업하는 사업가로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 이름하여 GYBM 글로벌 영 비즈니스 매니저라는 인원을 양성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 10여 년간 1,400명을 배출해서 동남아에서 활동 중입니다. 오늘 패널 중에 2명은 그 출신 학생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1명은 지금 연수 중인 사람을 불렀고 또 나머지 둘은 또 각별한 인연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만은 이 자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2,500만 원 1인당 경비가 드는 것들을 전부 다 무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굉장히 뜻깊은 사업인데, 이거 진행 중에 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것들이 좀 드러나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 참석자들은 나중에 단상에 올라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이맘때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제가 한 학기 수업을 50명 대상으로 학생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때인데 뭔지 모르게 마스크 위로 쏟아져 나온 눈빛이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본인들은 못 느낄 겁니다. 아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일인데, 과거 수강생들하고 다른 모습들, 이 친구들이 MZ 세대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면접지도, 학생들도 면접지도를 하는데 특히 2년제 대학에 갔더니만 2년을 통으로 학교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졸업을 하면서 취직의 길을 들어서는 친구들의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GYBM이라는 그 연수생을 모집하는데 아주 현격하게 사람들이 모집이 안 되는 것들이 그냥 코로나 보건 문제다, 위생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그 문제 인식이 달라지는 구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느끼게 되었던 건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은 산업인력공단에서 K무브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취업 도전 학생들의 통계표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까지 2019년도까지 6,800명까지 가다가 2020년도에 4,400명으로 줄고 2021년도에 3,700명, 2025년도에 느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대개가 다 선진국입니다. 그 선진국은 뭐 도전하고 거기도 뭐 깨끗해져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거기 가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그 나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결국 내 직업에, 내 미래에, 내 사업에 그게 도움이 되느냐는 일단 생각지도 않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통계를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GYBM 연수, 아까 1,400명 정도를 양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가져오다가 이게 흔치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150명, 200명까지는 꾸준히 유지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지역의 위험성 때문에 부모님들도 조금 걱정을 해서 안 나간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게 그냥 그 정도 외국이니까 정도로만 괜찮은데 한국 취업 시장에 갔더니만 HR 담당 실무자들이 대개가 다 아주 걱정 어린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오늘 발전하게 되는 건데, 굳이 뭐 저를 소개를 하자면은 이런 직관을 가지게 된 게, 저는 40년 동안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과거에 대우 무역이라는 회사에서 15년 동안 인사 담당 과장을 하고 부장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접했고 면접하고 선발했고, 또 대학생들 한 20년 가까이 교과목 취업 과목을 이 한라대학교도 가끔 제가 와서 강의도 하고 특강도 했던 경험, 겸임 교수로 활동했던 경험, 그다음에 GYBM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멤버들을 10년째 제가 아주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은 굉장히 훌륭한 학생으로 변하는 것들을 꾸준히 지켜봤고, 그리고 그 외에도 기업에 가서 이제 또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약 40년간 40만 명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오늘 발제한 내용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입니다. 11월 3일 날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가 쓰는 글인데, 그게 보니까 둘 다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잘 살아가는데 아기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아주 좀 자극적이면서 와닿는 얘기가, 바깥에 내보내면은 내부터가 넘쳐나는 사기꾼, 묻지마 칼부림, 영어 유치원 부담, 이불은 저출산이 문제라면서 선거철마다 남녀 갈등을 조작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로 매듭을 짓는데, 그러면서 이 저출산 문제는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던집니다. 관심이라는 단어를 던집니다. 관심. 우리 청년들한테 MZ세대와 기성세대와의 어떤 간극,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그냥 그러니 하고 치부하지 말고, 그건 결과의 문제고 그 속에 있는 원인의 문제를 자꾸 사회가 따져 들어가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근본적인 걸 자꾸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늘 평소의 생각이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작은 제가 칼럼 하나를 소개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코로나는 왜 우리한테 보건만이 아닌 위생만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를 줬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대학은 2년 내지 6년 순수하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작은 세상을 통해서 또 다른 아주 특수한 그 공간을 통해서 협력하고 또 때로는 경쟁하고 가끔씩은 좌절하기도 하고 또 회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 경우는 생산자 입장이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면서 양극단의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간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모의 실험을 통하는 게 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계신 좀 기성세대 분들하고 또 다른 건,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그나마 나와서 한국 땅만 생각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은 뜻밖으로 드러나는 건 외교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끌어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집어먹지 못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에 오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풍요하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더불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단절됐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런 의문 가져보셨나요? 왜 대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대학만은 총장님이라고 그럴까? 앞에는 교로 끝났는데 뒤는 업으로 끝나는 세상에 중간자의 위치가 뭐 있지 않겠느냐? 제가 해봤더니만 주당 수업을 따졌더니 일주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30시간이나 나와서 완기 과목 중심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대학은 느슨하게 20시간을 줍니다. 나머지 시간 뭐 하라고. 그런데 방학도 고등학교는 6개월 중에 고등학교 1개월밖에 안 주는데 대학은 3개월이나 줍니다. 그런데 돈은 더 많이 우리는 지출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으로 됐습니다만은 따져봤더니 1년에 한 200만 원, 한 학기에 200만 원 꼴이 되는데 지금 연간 200만 원, 한 학기에 100만 원이죠. 그 정도 경비만 투입하는데 대학은 왜 600만 원이나 거의 7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서 놀리고 공간을 비우고 이렇게 하고 있냐 이야기죠. 거기에는 근본적인 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거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전공을 폭을 넓히고 다른 사람과 융합과 결합이 일어나는 것들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실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 또래들끼리 4년, 작게는 많게는 한 10년 정도 또래들이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부담 없이 하다 보니 경쟁력이 생기고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이게 단절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오로지 그냥 외우기 하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면 대학은 철저하게 사회생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대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훈련장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인간관계, 특히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런 앤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생존하고 발전하고 경쟁하고 협조하고 좌절하고 회복하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 공동체 의식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직업을 갖게 되고 결혼도 하고 사회의 역할을 하고 나중에 가서 나라를 끌고 가는 리더가 되고 세계를 끌고 가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활동 능력이 주어지는 건데 이 훈련장이 쌍거리 없어졌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분야의 학습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학습하는 거는 대학이 아닙니다. 자기 배웠던 거 가지고서 동료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다른 과학생들하고 주고받음으로 해서 자기 학문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영역이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조하고 어려울 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대학인데 이게 코로나 시대 약 3년 동안에 단절이 되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면 통상적으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 좀 유치합니다만은 너 와봐라 같이 우리 더불어 우리 회사 꾸려보자 사회 꾸려보자 우리 조직 해보자 하고 대하던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보다 훨씬 몇 집이 작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본인도 잘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애들이 뭔가 왜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 쉽게 사표도 내더라 라고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사회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끝에 있는 사회가 받아들일 때 그냥 그 친구를 맞춰주면 되겠지만 요 뒤에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경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더 맷집이 많은 친구들이 우리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기업은 그 체급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체급으로 받아들이니까 들어오는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교 7학년 8학년을 맞아들이는데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충격파로 와닿는 게 당연한 일이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통계를 봤습니다. 니트족, not education, not employ, education and 요런 마지막에 제가 education and 뭐죠? employ, education, 기억 안 날 때는 넘어갑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니트족이라고 표현하죠. 이 친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숫자를 보시게 되면 물론 앞에도 트렌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아주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이 늘어났는데 퇴직 늘어난 그 사유를 보면 표현으로는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보상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제가 인사과장 했을 때 가장 핵심은 관계 형성이 어려워서 관두는 게 거의 80~90%입니다. 동료들과도 어렵고 특히 새롭게 만나는 상사들 까칠하게 끝이 없고 목표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몰아붙이는 조직 생활이 어려워서 관두는 게 핑계 삼아서 봉급 더 준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만은 이게 눈여겨볼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키워드 나오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통계를 조사했더니만 2020년도에 직장인들의 용어 중에 퇴직,
무슨 퇴사, 이직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약 6만 4천 건이었는데 2020년도 되면서 2배나 증가되더라라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냅니다. 사표를 못 냈지만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게 우리는 이걸 그냥 넘길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앞에 제가 위에 봤습니다만은 2021년부터 언론에서 대사직 시대다, 그레이터 레지그네이션 혹은 조용한 사직, 콰이어트 퀴팅이라는 단어가 그냥 유행같이 번지더라, 이게 유행이다라고 던지는데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하는 건데 그 속에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는 이게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탐문을 하는데 전부 다 기업 있는 사람, 대학 교수님도 비슷한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는 이걸 공론화시킬 수도 않고 어느 데이터도 없고 제대로 연구된 것도 없다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더 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동안만 코로나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대학 4년 동안에 1년만이라도 이 시기에 대학을 다녔다면 25%가 특히 1학년 들어올 때 코로나를 당했다면 그 충격은 더 클 겁니다. 아마 대학이라는 존재감을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따져봤더면 6년이더라라는 겁니다. 6년.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35만 명, 4년제가 정원이 35만 명, 2년제가 15만 명 따졌을 때 6년을 따지면은 35만 명 곱하기 6 210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년제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한 번도 학교 땅 밟아보지 못하고 시험만 치고 인터넷 강의 듣다가 잠시 갔다 오는 것 정도로 등록금을 온전히 내고 수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이 즐비합니다. 이렇게 따져봤더면 이것도 약 60만 명 학생들이 사회에 배출됐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20대 청년 절반, 그러니까 20대부터 20살부터 29살까지가 정부 통계로 623만 명이더라고요. 그게 73%가 진학을 한다, 우리가 통계가 나오면은 약 450만 명이 대학을 2년제, 3년제 대학을 다니는데 그 중에 270만 명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스란히 갈 거고, 또 이 친구들이 오는 후배들을 대할 때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한다면은 현격하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본인이 극복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예 상상도 못하고 해보지 못했던 세대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지금 대학가에 그려지는 풍경이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앞으로 사회 진입 단계, 직장 생활 중에 혹은 장기적으로 세대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는 표현이 나올 거고, 뭐 결혼도 회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의 문제 따르니까 결혼, 출산 문제도 전부 다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을 때 사회의 건강성, 국가의 건강성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좀 해본 겁니다.